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선생님, 어제 저 11시에 잤어요. 어떤 친구는 또 선생님 저는 12시에 잤다요. 자랑이에요. 선생님, 어제 저희 아이가 너무 늦게 자서 오늘 등원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왔어요. 네,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또 어머님도 늦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낮밤이 바뀐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점심 먹을 때쯤 와요. 그 아이의 패턴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육아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어떤 어머님 카톡방에 저 이제 육퇴예요. 우와 부러워요. 막 이런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아이의 그런 수면이 엄마의 그 육아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드디어 육퇴하는구나를 고대하고 있는데 불 끄고 누웠는데도 아이가 계속 말똥말똥 있거나 더 놀자고 하면 참 힘들어지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의 원천은 진짜 수면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밤에 잠을 자꾸 깨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일어는 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 30분 누워 있어야지 좀 정신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수면의 질도 좋은 상황이라면 아이는 늘 유치원에서도 너무 상쾌하게 밝게 잘 지내는데요. 너무 늦게 자고 또 잠이 부족하다는 패턴이 지속되다 보면 아이는 하루 종일 뭔가 기운이 없고 끌려다니는 느낌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잠이 오는데 오히려 아이가 책 한 권 더 읽어달라고 할 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아이가 잠들고 나면 엄마들은 반성의 시간이 이제 또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번 덜 소리칠 걸, 오늘 한 번 더 안아줄 걸. 네, 이런 부분은 모든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소리는 질렀으니 어쩔 수 없고, 네, 많은 후회가 밀려오는 이제 잠자리실 것 같은데요. 잠자기 바로 직전에 아이와 함께 누워있는 시간이야말로 사실 참 애틋하고 소중한 시간이죠. 맞아요. 네, 저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늘 낮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긴 하지만 자는 걸 보면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어쩜 이렇게 많이 컸냐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낮에는 엄마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학원 시간도 있을 거고 그다음 준비물들도 있을 거고 숙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 잔소리 계속하게 되시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다 보면 아이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직전만큼은 아이의 하루 일과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를 이만큼 키우고 돌아보면 이제 아이가 한참 말을 시작해서 대화가 좀 통하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와 잠자리 전 대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이거의 영아기, 유아기 시기에 이렇게 잠자리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던 친구들은 초등학교 가서도 네, 그냥 늘 같은 그 패턴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수면 교육의 지침들을 보면 일관성 있게 습관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유아기 때 들인 습관이 성인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다 습관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되면 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잠이 잘 오는지 아이들도 이제 습득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커가면서는 자기가 다 해결하더라고요. 김쌤은 어떤 패턴들을 가지게 하셨어요? 저는 밤 9시만 되면 소등을 해요. 네, 온 집안의 불을 다 꺼요. 새나라의 어린이들 실천하셨군요. 저도 좀 아침형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5시, 5시 반이면 일어나고 9시만 되면 저희 거의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이들 키 성장에도 9시, 10시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자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8시 반 정도부터는 이제 잘 준비를 해요. 양치질 같은 것도 하고 씻고 그 다음날 입을 옷, 겉옷부터 해서 양말까지 속옷까지 이렇게 쫙 챙겨서 두 아이가 이렇게 놓고 책가방 같은 경우는 현관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일과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잠들어서 거의 저희는 한 5분, 10분 내로 잠이 드는 편이거든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책 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네, 잠자리 들기 전이었어요. 아이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원하는 만큼 이제 책을 읽어줬더니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막 이제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좋긴 한데 잠을 어떻게 내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미안한데 3권만 우리 읽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권 읽고 나서는 불을 끄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고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와 제대로 교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엄마의 교훈적인 이야기나 잔소리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아이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외부 상황에 의해 거스를 것이 없으니 이 시간만큼은 아이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을 끄지 않은 상태라면 눈을 맞추며 온몸으로 경청해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의 속내를 알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대하면서 아이의 이야기에 정답을 제시하거나 너무 길게 운육을 하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 나올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엄마가 생각하는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저는 아들이라 그런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뭘 물어보면 몰라? 없는데? 괜찮아. 뭐 이런 단답형으로만 끝내버리니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요. 제가 하고 싶은 전달 내용을 좀 동화처럼 만들어서 들려주었어요. 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더라도 아이 자신을 동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나쁜 친구들을 물리치는 오, 영웅?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아이는 더 흥미로워했고 거기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친구를 배려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교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만의 좀 약간 훈육 방식으로 잔소리를 대신한 이야기로 했죠. 네. 아이와 대화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아이가 속상해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걸 속상해? 아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머님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 전달법.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고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이잖아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다시 엄마의 말로 표현하시고 엄마의 감정은 그럴 때 이랬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가령 아이가 친구가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유, 친구가 그 장난감을 양보해 주지 않았구나. 아이고, 엄마였어도 속상했겠다. 그럴 땐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꼭 엄마가 여기서 다음엔 이렇게 해 라고 해답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아이의 마음을 엄마가 읽어주는 것에서 아이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따뜻해졌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와 건강한 정서교류를 통해서 정서지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정서지능은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또 자기를 동기화하고 감정이입하고 대인관계 이런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 기분이 어떤지 인식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를 시키면서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아마 지금 아이를 재워놓고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막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엄마는 지칠 대로 지쳤고 제대로 못 놀아주어서 미안하다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이와 잠자리 대화에서 육아의 질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국장님들의 애정어린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